다시 입성하게 된 민주통합당 이인영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로 갑이었죠. 네. 예, 현역 새누리당 이제 이범래 의원과 이제 맞붙어서 이제 8,000표 가까운 차로 비교적 여유 있는 승리를 이제 거두셨는데 우선 재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 속에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불만, 반감 이런 것이 굉장히 팽배했구나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바꿔내기 위한 변화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강렬하구나 이런 것들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을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하고 야권의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18대 총선에서 이제 낙선하셨지만 최고위원 지내면서 당내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네. 해오신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속에서 특히 지역의 유권자들 속에서 제가 했던 두 가지 일에 대한 기대감, 또 후한 평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생의 진보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했었고요. 예. 또 하나는 분열된 야권을 연대하고 통합하는 일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저의 역할 또 저의 노력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공한 셈이거든요. 예. 민주통합당은 한국을 대표하는 복지정당으로 거듭났고 또 진보정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 세력이 하나로 통합되는 이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통합당의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정치인 리더로서 기대감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승리했던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생의 진보 그리고 야권 연대 이제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이제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제 자평하셨는데 이인영 당선인은 뭐 이제 누가 봐도 486 세대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486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에 비해서 정치권에서 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486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고 또 정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로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 10월 3일 전당대회 출마할 때 저희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선배들의 줄 서는 정치하지 않고 계파를 탈피한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겠다. 하청 정치 청산하겠다. 예.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예. 다시 또 선배들을 대리해서 출마하거나 선배들의 줄 서는 줄대는 이런 정치를 할 경우에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계시는 민주통합당 내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이게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단결해서 한 목소리로 새로운 정치 또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위해서 합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계파 탈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전에 당내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찬, 박지원 이른바 역할 분담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에서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예. 한편에서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호남, 충청, 영남 이런 지역 연합 구도나 비노, 친노 이런 그 일종의 계파 연합 구도 예. 이런 것들은 모두 구시대적인 것이고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탈계파, 탈지역해서 노선과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핵심은 민생의 진보고 생활의 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지 않는 그 구도다. 그 발상은.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치적인 공간, 상황 예.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 그것이 본의와 달리 담합으로 비춰질 경우에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역동적인 절차를 굉장히 제약할 수 있다. 그건 좀 우려스러운 일이고 민주당의 가치에 반한다. 그런 생각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제가 남겨졌다고 보시나요? 박지원 대표께서 워낙 이런 표현은 좀 결례된 표현이지만 개인기에 출중하신 분이고 예. 또 대여 투쟁력이 아주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또 더 나아가서는 당원들의 그 열망을 계파를 초월해서 또 일정한 담합의 우려가 있는 이런 구도를 초월해서 잘 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영 당선인은 전대협 초대 의장을 하셨죠. 예. 우상호 당선인은 그 당시에 전대협 부의장을 했습니다. 부의장이죠. 이번에 이제 당내 486 그룹이 이제 뭐 당권 주자로 우상호 당선인을 이제 지지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당 대표 경선 구도는 어떻게 형성될 걸로 보십니까? 어떤 구도 이전에요. 예. 저는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권 교체와 또 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의 진보, 민생 진보의 길을 잘 나가주실 것이다, 잘 걸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것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일관된 정당의 모습, 노선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이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미에서 계파 간의 짝짓기나 담합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도 중심의 공학 중심의 이런 전당대회로 흘러갈 경우에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의 철저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가치에 그래도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우상호 후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은 우리 정치의 지형이 일종의 세대 교체 같은 것이 과감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정치적인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상호 후보를 통해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입니다. 예. 네, 과감한 세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요. 과감한 세대 교체를 위해서 대권에 나가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낮은 곳으로 돌아가서요. 예. 더 겸손하게 섬기는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륜, 정책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정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정권 교체는 매우 중요하고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장께서 2012년을 점령하라 이런 유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이런 점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권을 염두에 둔 그런 정치 행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예.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내에 이제 여러 대권 예비 주자들이 있지만 이제 안철수 교수는 여전히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고문은 이제 안 교수와 이제 공동 정부를 꾸려야 한다 이제 이런 말까지 했다고 오늘 아침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교수의 연대 필요성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공학적으로 연대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가치, 지향하는 정치의 노선 이것과 안철수 교수가 지향하고자 하는 혹시 모르는 정치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정치의 가치, 노선 이런 것이 일치한다면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연대하는 방식보다는 하나의 당에서 하나의 정치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교수께서 정치를 하실 건지 말 건지 이제는 좀 태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선에 출마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고 또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통합당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면 몰라도 대통령 선거는 정당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야권 전체의 중심성, 대표성 이런 것들이 민주통합당에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께서 정치에 참여하고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통합당에 참여해서 예. 어렵더라도 함께 난관,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면서 임해 가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권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통합진보당 지금 사태가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진실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삼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제가 가진 저도 진보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제가 가진 진보 정치의 정체성의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참 비통한 심정이고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빠른 시간 내에 통합진보당이 잘 정돈해서 거듭 태어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걱정하시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가 수습되고 혁신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대선 때까지 야권 연대를 이제 이어가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실 텐데 이번 사태가 야권 연대는 이제 뭐 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진보당의 사태 수습이 아주 불행하게 흘러갈 경우 야권 연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합진보당이 사태 수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야권 연대는 지속될 수 있고 아픈 만큼 더 성숙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대선 전국 속에서 19대 국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우리 정치가 복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으로까지는 발전해 온 것이고 예. 굉장히 다행스럽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 복지에 상응하는 시장 경제를 만드는 데까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할까요? 사회 통합적, 사회 합의적인 시장 경제라고 할까? 이런 데까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동반 성장 문제라든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평화로운 한반도 전체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저희가 무료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것들을 약속한 것을 지켜냈는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하는 이런 19대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가 정치인들끼리 싸움하고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반드시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는데요.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64 세대 대표 주자로 4년 만에 국회로 재입성한 민주통합당 이인영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